어서 오세요. 은영이의 책방입니다.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중에서 오늘은 오지랖이 태평양급이네 함께 나눕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자초지종도 모르면서 무조건 약자로 보이는 쪽에 편을 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들은 선량함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살라는 식의 굴레를 억지로 씌운다. 지금부터 예로 들 장면은 많은 사람이 한 번쯤 들어봤거나 직접 겪어본 일일 것이다. 장면 하나. 물건을 사려고 줄을 서 있는데 당신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새치기했다.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입씨름이 벌어졌는데 누군가 끼어들며 말 참견한다. 젊은 사람이 그렇게 시시콜콜 따지면 못 쓴다. 어르신에게 양보 좀 하면 어디가 큰일 나냐? 장면 둘. 같이 일하는 동료가 영 제 몫을 하지 못하고 당신에게 큰 골칫거리를 안겼다. 결국 참지 못한 당신이 한마디 쏘아붙였더니 그녀는 눈물바람으로 쌩안이 나가버렸다. 그리고 반나절도 안 돼 회사에는 아무개가 말을 못되게 해서 애먼 사람을 울렸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다. 곧 다른 동료가 당신을 생각해주는 척 훈계를 늘어놓는다. 다 같은 동료인데 조금만 더 이해해주지 그랬어. 라고. 장면 셋. 당신은 형편이 좋은 편이다. 그런데 어느 날 외국인 노동자가 당신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에게 책임 소재를 따지려는데 갑자기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당신을 비난한다. 있는 사람이 더한다더니 어쩌면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죠?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좀 너그러울 수는 없어요? 내가 웃는 낯으로 대했잖아요. 설마 웃는 얼굴에 침 뱉으려고요? 정말 이상하다. 대체 언제부터 선량함이 마땅한 이치조차 무시해도 되는 면죄부가 됐을까? 대학 시절 룸메이트와 같이 산 적이 있다. 동거인은 젊은 여자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덕에 대학에 오기 전까지는 집에서 쓰레기통 한 번 비워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일까? 함께 살기 시작한 첫날부터 그녀는 방 청소는 물론 각종 공과금 납부, 설거지, 화장실 청소 등 집안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말만 공동 거주지 그녀는 공주나 다름없었고 나는 그녀의 시녀였다. 한 번은 내가 아파서 일주일 동안 침대 신세를 지게 됐는데 그 사이 집은 온통 돼지우리가 됐다. 그녀가 일주일 내내 청소는커녕 쓰레기조차 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엉망인 집안꼴을 차마 보고 있을 수 없었던 나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청소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산처럼 쌓여있던 설거지를 해치웠다. 내가 바삐 움직이는 동안 내내 빈둥대던 그녀는 마침내 집이 깨끗해지자 기다렸다는 듯 사가지고 온 음식을 태연히 먹어치우고 썼던 컵과 그릇을 싱크대에 던지더니 그대로 나가버렸다. 결국 나는 폭발해서 그녀에게 길길이 화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만 나쁜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녀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내가 인정머리 없이 군다고 하소연했기 때문이다. 자신은 생전 처음 집을 나와 부모님과 떨어져 사느라 안 그래도 힘든데 어려서부터 독립생활을 해서 뭐든 할 줄 아는 내가 좀 더 이해해주면 좋지 않겠냐는 것이 골자였다. 그녀의 말만 들은 한 동기는 내게 마음을 넓게 써라 착한 애가 왜 그랬냐고 충고하듯 말했다. 그야말로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 판국에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저 입 다무는 수밖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런 일을 훨씬 자주 접했다. 어떤 사람들은 비판적인 사고 없이 그저 불쌍해 보이는 편에 서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이 타인에게 착함의 굴레를 씌우는 이유는 단순하다. 이치를 따지는 것보다 착함과 나쁨을 따지는 편이 쉬워서일 뿐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각종 정보와 소식을 접하기 쉬운 요즘에는 이런 종류의 오지랖이 더욱 광범위하게 횡행한다.
가끔 언론사의 논설이나 평론을 보면 돈만 있으면 누가 강도질을 하겠는가라는 식으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논조가 등장한다.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것만큼 몰상식한 소리도 없다.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홀로 도량이 넓은 척, 이해심이 많은 척, 관용을 운운하는 것은 진실한 선량함이 절대 아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일수록 정작 자신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라치면 금방 애가 달아 발을 동동거리지 않던가. 무지는 악이다. 어떤 일은 원인이 결과보다 중요하지만 반대로 결과가 원인보다 훨씬 중요한 일도 많다. 남에게 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은 더더욱 그렇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난 후 나는 이제 나의 선량함을 이치를 무시하는 몰상식한 약자의 방패로 내주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무심코 저지른 실수다.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이 잘못된 것뿐이다. 몰라서 그런 거다. 그러니 이해하자. 따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기로 했다. 즉, 이치를 명백히 따지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진정한 선, 혹은 진실에만 신경 쓰기로 한 것이다. 남의 말 한마디에 원칙도 없이 휩쓸리고 스스로를 억압하면서 유약한 것이 곧 선량함이라는 식의 사고방식에 매인 사람에게 휘둘리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진정으로 착한 사람이 소위 선량함이라는 명분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는 것만큼 우스운 일도 없지 않겠는가. 오늘 은영의 책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